다음 달에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 틀에 대한 윤곽이 잡혔습니다. 당대표 선출의 민심 반영 비율 20%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고치기로 한 것이고요. 또 2인 체제냐 단일 체제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단일 체제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오신환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 특위위원을 모시고 그간의 협의 과정 또 결정의 맥락은 무엇이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가. 예, 김웅님은 다 반가군요. 정말 친할 때. 근데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일부에서도 우리 김웅 방송인과 친한 분 그리고 2부에서도 김웅 변호사님과 친하신 분 맞습니까? 근데 두 분한테 누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저하고 친하다고. 그냥 관계가 좋다. 워낙 안티를 많이 몰고 다녀서. 그렇군요.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웅 변호사님의 오늘 방송 대비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일부 활약도 너무 보셨는데. 뭐 멋지게 좋게 또, 얘기해 주세요. 네. 또 센 발언도 하고 넘나들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대위의 결정을 한번 또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80대 20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최종 결론 난 거는 맞습니까? 어떻게 아니요, 됩니까? 이제 절차는 남았지만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죠. 네, 이제 상임정국위원회 그다음에 정국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뭐 이게 뒤집어지거나 수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이미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뭐 당원당규 특위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 더 과감하게 변화를 주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김웅 의원님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정이다. 그 1년 전에 결정을 너무 쉽게 바꾼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그러면 1년 전에 결정 그대로 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더 바꿔야 된다. 더 바꿔야 된다. 그 변화의 저렇게 수준이... 부드럽게 얘기했을 사람이 아닌데 5대5로도 못 가는 이 바보들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속마음은. 예. 저도 뭐 5대5를 주장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그 과정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당원당규 개정 특위에서 7대3, 8대2 두 가지 안을 올린 것도 사실은 좀 저로서는 못마땅하고요. 예, 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최종 마지막에 표결까지 했어요. 예, 거수투표를 통해서 했는데 3대3이 나왔습니다. 7대3이 3명, 8대2가 3명. 예, 한 명이 중립.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두 가지 안을 비대위에 올렸고요. 오늘 비대위에서 8대2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8대2로 결정이 됐고 한숨만 쉬시죠. 김웅 당원은 한숨을 쉬고 계시고 이제 그럼 경선이 7월 말로 예정이 되는데 23일이냐 또 24일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건가요? 23일에서 25일까지 사이에 우리가 한다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지금 잠정 23일 날 킨텍스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두 가지 안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지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까? 아까 이제 3대3으로까지 동률이 있었는데 그럼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우리가 뭐 소위 100대 빵으로 당원만의 의견만에 집중했고 또 용산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소위 뭐 손들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참패가 있지 않았냐라는 어떤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가지고 이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이 방향성에는 다 동의했는데 뭐 일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렇다고 다시 7대3으로 완전히 돌아가면 과거에 잘못한 걸 너무나 그냥 만세 부르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 그냥 너무 똑같이 돌아간다. 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 25% 여론조사 반영하거든요. 그 민주당이 반영하는 것은 우리 당이 30% 반영하는 걸 보고 뒤따라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거꾸로 뭐 당원들 100%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보다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또 뭐 일부 영남의 국회의원들이 뭐 이게 당원의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20%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과감하게 50%까지 더 해서 지금 대통령 경선이나 공직선거는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뭐 8대2로 가자 이런 주장들이 조금 내부의 의원들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8대2가 됐고 이제 지도 체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황운하 비대위원장이 이제 2인 대표 체제를 또 말씀을 해서 이거 어디 생각이야 막 얘기가 나오고 용산에서 나온 생각 아니야 했더니 또 조은희 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저희 진수희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다 전혀 아니다 황운하 비대위원장만의 생각에 이렇게 또 막 진화도 하긴 했었는데 네네 저도 과정에서 직접 얘기도 들었고
원외위원장들이 건의 낼 때 뭐 만나서도 얘기를 듣고 막 그랬는데 네. 저도 뭐 용산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뭐 2년 동안 6번의 당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게 너무 당 대표를 흔들고 너무 비대위로 빨리 이 3개월 4개월 만에 전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체제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하면서 3인 체제 뭐 2인 체제 하면서 이게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또 봉숭아학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막 설왕설래가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좀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원당규 개정 특위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발언이 야 어떻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 앞두고 당의 룰을 손바닥 찢듯이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하냐. 이게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당 모습이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원당규 개정을 전당대회와 6개월 전에는 당원당규 손 못 대게 당원당규에 박아넣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정을 못하는 안을 넣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총선 참패에 민심 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성이 있지만 다른 제도는 이미 지금 후보자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렇게 해석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집단지도 체제를 선호하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와서 이것을 좀 다시 특위를 만들어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박 시장님. 예. 당원 당규 이게 막으면서 어느 후보에게 뭐가 유리할지 어찌 사실 그게 제일 관심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잠재적인 후보 나올 텐데 당원 당규 개정 특위위원으로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뭐 지금까지 행보나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과정들, 또 언론 메시지 내는 것들도 저는 이미 결심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뭐 비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와서 뭐 확 좀 뒤집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외위원장들 중심에 지금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이번 총선 참패가 뭐 용산의 문제가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하고 또 그것도 괴리돼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김웅 패널님이 하셔야 될 말을 제가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용산과의 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호불호를 떠나서 당의 좀 변화와 이런 좀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좀 와서 리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큰 게 당정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고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지금의 관계를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바꿀까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바꾸다가는...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들리는 말에는 뭐 용산과 상당히 거리가 이제 멀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3년 남은 정부와 또 집권당으로서의 관계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그냥 각을 세우고 가려면 뭐 그렇다고 옛날처럼 대통령 탈당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굉장히 지금 취약한 원내 의석들을 갖고 집권당으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 한 20년 동안 서로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두 분이 뭐 일부 뭐 감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다가도 또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니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처럼 뭐 무조건 끌려가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이 당이 좀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좀 당을 좀 뒤집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타이틀로 나가나요? 진짜 큰일이네. 원래 여기가 그거 잘 뽑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그런데 망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대한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도 뭔가 좀 어떤 후보들끼리 막 치고받고 또 토론 과정도 굉장히 좀 흥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지 전당대회 흥행 요소가 있을 텐데 이게 너무 한동훈 위원장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흥행될까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당원당규 개정 특위에도. 그래서 제가 사실 위험하다. 어떤 사람을 놓고 자꾸 룰을 거기다 맞추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 이후에 대표가 돼서 어떤 당의 변화를 가져올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흥행도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고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전에 우리 저 김웅 의원님이 당대표 출마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나오시라 누구든지. 그럼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흥행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해내겠다. 또 국정 운영을 자기가 집권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들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누구라도 저는 뭐 오늘 뭐 김재섭 의원이 뭐 출마할 것처럼 또 언론에 나오던데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환영.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저는 너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자, 당을 사랑하는 김웅 방송인 변호사님. 자, 오늘 김재섭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뭐 제가 당대표 한번 출마를 해봤지 않습니까? 예. 코치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당대표 출마.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흠집이 나요. 본인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저 어마어마한 그 안티층의 절반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 댓글 깨끗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김재섭 그 의원은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을 해서 저는 뭐라 했냐면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있는 거 아는데 내가 그렇게 4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서로 상처만 입었다.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당에 지금 정말 전략적 자산으로는 몇 없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조금 참아라 이번에. 참고 목소리는 좀 낮춰라 라고 하지만 당대표 선거는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지금 이번 2대 8에 대해서 제가 가장 실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당의 선거에서 완전 참패를 했어요. 사실은 이건 22대. 정말 참패인데 우리 당에서는 사실상 이긴 거다. 말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당선인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잔칫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국민들은 분명히 경고를 던졌거든요. 회초리를 때렸는데 맞는 사람이 웃고 있으면 그 다음은 회초리를 안 때립니다. 몽둥이가 날아오겠죠. 그 몽둥이가 날아오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아파하는 척하고 바뀌고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전당대회 룰부터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됐고 첫 번째 놓친 거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도와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 재섭이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당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재섭아. 이거 남의 인생이랑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도 했다. 아니 근데 저는 저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21대 국회 우리 국민의힘에 김웅 같은 사람이 5명만 같이 그룹핑돼서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아니 5명도 필요 없어요. 3명만 이라도 근데 이게 다 파편화돼서 혼자 김웅 혼자 뭐 누구 혼자 이렇게 됐거든요.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미래연대나 천신정 미래연대나 뭐 민본이나 수요모임이나 이런 데는 약간 그룹핑 돼 있어. 이것도 끝까지 가진 못했어요. 전당대회 나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는 혼자 하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좀 힘이 돼줄 수 있는 이 지지 그룹들 세력들을 원내에서 몇 명이라도 의원들을 같이 좀 정치적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묶인 다음에 당대표도 나오고 목소리도 내고 그러면 좀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것이 결국에는 파워가 생길 수가 있는데 혼자 지금 김재섭 의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매몰차다. 저 형이 자기도 해봤으면서 천신정은 민주당이었고 옛날 그 국민의힘의 남경필, 정병국, 원희룡, 남원정 그런 트리오 같은 그 정도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그게 힘이 되죠. 그룹핑이. 남원정. 국민의힘도 원래 이준석 대표와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쫓겨나갔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이른바 조금박해해서 나름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공천을 다 못 받게 됐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아니 진짜 저 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방금도 뭐 이준석 사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그 말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준석이는 이준석 대표는 그때 일방적인 피해자였어요. 그렇죠. 무슨 뭐 가서 당대표 니네 말 너 말 안 들어 뭐 이러고 있고 당대표가 있는데 가서 뭐 어깨를 치고 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하극상과 기강문란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준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러닝메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 당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대표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흔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때 뭐 제가 서울시 부시장 나오자마자 방송에 나가서 서울시 부시장 들어가기 전이네요.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이거는 뭐 당내에 있을 수 없는 구태타다. 당 대표가 임명한 저 윤리위를 통해서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비민주성. 거기서부터 저희 당은 망가졌다고 보는데 그때도 그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곤혹을 치렀는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어쨌든 없어요. 뭐 이제는 당이 정말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면 예. 제가 옛날에 할 때보다 발언이 좀 세졌어요. 세졌어요. 절박해요. 왜냐하면 이게 세 번의 총선 참패 이후에 예. 이제는 안 된다. 4년 뒤에도 희망이 없으면 뭐로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판을 바꾸지 않으면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정하고 이제는 뭔가 우리 당의 변모된 모습을 갖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들이 좀 당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 이렇게 조용한 당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시끌시끌 싸우기도 하고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아니면 노선 투쟁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의 모습들을 좀 기대하면서 저희 원외 위원장들도 좀 목소리를 좀 내기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면 저는 관심은 받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네. 아마 기자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경쟁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물어볼 겁니다. 일단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네요. 대북 관계 뭐 여러 가지 다 물어볼 거여서 예. 관심은 받을 겁니다. 예. 매일 뉴스가 나오겠네요. 기자들이 이 자리에서. 다른 뭐 혹시 경쟁자 누구 별로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밥은- 대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밥은 예. 대체 언제 먹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표를 못 얻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대로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 잔치하고 끝내버리고 나면 다음번 선거 똑같아요. 뭐 저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오신한 저기 그 위원님 같으신 분이 저런 분도 이제 어려우면 그 뭐 경력이 짧습니까? 행정 경험 얼굴이 저 딸립니까? 그러십니까? 네? 정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파이브 네. 툴인 정치인인데도 안 돼요. 야구 용어. 아니 근데 빨리 화제 전화를 위해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예, 한동훈 지난번 총선 때 저희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법무장관 하던 사람을 불러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총선에 그냥 투입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치적인 빨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캐파나 정치적 비전이나 이런 걸 우리가 검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당 대표 나와서 사실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완전히 추락하든지 아니면 뭐 하늘을 날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굉장히 좀 신중한 게 또 준비하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당청 관계 포함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는 뭐 드러내야죠. 법무장관 할 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총선할 때는 뭐 그게 그 선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것과 정말로 이제 진짜 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는 건 정말 다른 게임 아닙니까? 그럼요. 예. 물론. 예. 그러면서 실제 링에 올라온 듯한 해서 정치인 한동훈이 제대로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네, 국민들도 그거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관건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재호 이사장도 동생으로 생각하면 나오지 마라 얘기했던 게 저도 뭐 별로 나이 차이는 안 나지만 예. 개인적으로 보면 힘들다고 본 게 지난 총선 기간에는 명백한 적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있고 이쪽만 욕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복잡한 문제를 하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이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조율해서 해결해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싸우고 무찌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정치적 내공이
어떻게 보면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아주 사실은- 어려운 검증 과정이 될 것 어려운 같아요. 검증 과정.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도 늘 이야기인 게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 2조 심판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그 이야기만 하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은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노동, 복지, 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데 이번에도 또 보면 또 2조 심판 비슷한 것도 들고 나오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기소가 뭐 대통령이 돼도 뭐 재판은 계속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의 대표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나와서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살 것이다, 출산율 얼마로 올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고 도시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거 뭐 육아 보육 문제 뭐 안 되면 층간소음 문제라도 해결을 하겠다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게 낫는 것이지 2조 심판 또 들고 나와봐야 흥행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뭐 대통령 후보처럼 이렇게 너무 과하게 주문하지 말고 예. 어쨌든 그냥 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저 국민의힘 집권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리고 정당 내 개혁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우리 당에 지금 여러 가지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집권당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당청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건 이제 사안별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질문들을 통해서 본인이 답변해야 되니까 예. 그런 준비들은 좀 철저히 하고 나와야 될 거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큰 틀에서도 방향을 좀 정하고 근데 제가 만나본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전부 다 나왔다. 맞아. 그래서 거기서 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그럼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 그럼 뭐 본인이 생각하는 확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러거든요. 우리가 내부에서 분열되고 뭐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위안하는 쪽의 평가도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미 기울어졌다는 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예. 45%가 우리의 최고 맥시멈이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찾아올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저는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이 굉장히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이번에 이제 당규 개정 특위에서 논의했던 것 중 하나가 그 선출직 당선자가 대선 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권 대권 분리 네. 현행 조항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민주당과 다르죠, 이 부분은. 예.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예외 조항도 없고 아. 예, 무조건. 근데 근데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동훈, 뭐 나경원, 뭐 안철수, 윤상현 뭐 이렇게 나열돼 있지만 예. 그것을 걷어내면 지속 가능한 우리 전당대회 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걸 만들었던 연역이 있거든요. 이유가 왜냐하면 과거에 당권을 확 쥐고 있는 사람이 경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아하.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예. 그걸 또 민주당이 따라온 거였고요. 아하. 근데 민주당은 1년이었고 저희는 1년 6개월이 대통령 예비 후보는 180일 전에 6개월 전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년을 역산해서 1년 6개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대게 되면 또 무슨 그럼 한동훈을 위한 거냐. 한동훈도 연임 뭐 계속 저 지방선거까지 관여하라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회의를 진행하진 않았다. 예, 그런 말씀. 안철수 의원이 바로 그 말씀하시던데 그 차기 대표가 대선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 또 1년 반이 너무 길지 않냐. 이런 지적. 그러면 출마를 안 하면 되죠. 자기가 당 대표에 안 나가면 됩니다. 명쾌하십니다. 그 룰은 이야, 그러네요.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어요.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서 룰을 알고서 뛰어드는 것이 선수지. 자기는 대선 나갈 건데 그러면 내년 9월 2일 날 사퇴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오면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오신환 의원님도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분노가 가득 차서 분노가 가득해서 굉장히 답답해요.
동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원 당규 개정 특위에서 활동하셨던 내용 세세하게 또 당에 대한 바람까지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